요즘 빅테크는 힘이 없고 중소형주들이나 잡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증시이기도 하고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면 증시의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거래량이 떨어지면 변동성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거래량이 없는 증시에는 단타 투자자들이 판을 치거든요. 큰 돈을 증시로 넣는 큰 손들이나 기관들은 없고 작은 뭉칫돈을 넣어서 짧은 수익을 내는 투자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큰 거래가 없는 증시에는 작은 뭉칫돈들이 주가의 움직임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단타 투자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거래가 활발한 증시에서는 작은 뭉칫돈들이 나가더라도 큰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작은 뭉칫돈들을 매수해줘서 변동성이 덜하거든요. 연말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없이 나오는 상승과 하락, 변동성은 증시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면 좋지만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수로 기준을 잡아드리면 이 선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이고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볼 수 있는 자리가 5,855 되겠습니다. S&P 500 인덱스는 5,856 구간인데요. 갭상을 해놔서 5,856으로 가게 되면 갭을 채운다고 보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지수들이 51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855, 5,856 구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MSTR 같이 빠르게 상승한 종목에서 매수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렸는데요. 멤버십에서는 반타작권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돈을 주고 배웠습니다. 보통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돈 주고도 못 배웁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곳저곳에 응용해 보시고요.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지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MSTR 371부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35자리 말씀드렸고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SOXL은 27이었죠. 엔비디아가 135 밑으로 하락하니 SOXL도 27 밑으로 갔다가 135로 올라오니 SOXL도 27로 올라와 줬습니다. 말씀드린 자리를 보시면서 아래에서 맴도는지 위에서 맴도는지를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안 보던 시절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긴 하겠죠. IONQ를 그 누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매도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소형주를 좋아하지 않지만 시기가 오면 매수를 하고 상승 타이밍을 기다려서 수익을 하면서 갑니다. 이번엔 팔란티어에 집중해서 수익이 아주 좋은 상황인데 기업 분석을 한 게 아니고요. 중소형주를 아무거나 매수를 해도 똥손만 아니면 수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을 찾았는데 팔란티어가 눈에 들어와서 매수를 했습니다. 공개 라이브에서도 팔란티어 길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는 상승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만 잘 잡으면 수익을 합니다. IONQ도 같습니다. 상승하면 뭔가 있나 하고 찾아보면 뭔가는 있겠지만 뭔가가 없어도 오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를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상승 속도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엔비디아는 요즘 빅테크의 상승 집중 시기가 아니기에 실적이 좋아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요. 아마존 같이 상승했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추가적 상승을 못하게 됩니다. 주식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시기가 있다는 건데요. 빅테크나 우량주의 상승이 주도를 하면 중소형주는 상승하지 못합니다. 자금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니까요. 그때는 빅테크들의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주식의 사이클인 거죠. 그러다가 빅테크 종목들이 잠시 쉬면 중소형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가의 종목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또 그때는 빅테크 팔고 가치주로 넘어가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중소형주 기업이 빅테크 누구와 파트너십을 했네 뭐 했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주식의 사이클인 거죠. 중소형주가 오르는 시기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선발이 있고 후발이 있는데요. 저는 팔란티어를 보면서 중소형주의 상승 시기가 오는지 기준을 삼았습니다. 팔란티어 못 오른다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기가 아니어서 못 오르는 시기다라는 전달드린 영상이었고요. 상승의 기준은 35, 38 구간으로 삼았고 넘으면 80까지도 볼 수 있겠다 해서 멤버십에서는 부분 익절하는 구간이 있었긴 하지만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팔란티어의 뉴스를 쫓아다니면서 버티지 않았고요. 그냥 시기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IONQ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빅테크의 물량이 쏠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엔비디아가 저조하고 아이온큐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중소형주로 물량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중소형주도 요즘은 웬만하면 다 상승합니다. 상승 시기니까요. 리게티도 보시죠. 아이온큐랑 주가 움직임이 비슷하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립니다. 여기에서 내리고 여기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요즘은 중소형주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상승하는 속도도 비슷합니다. 팔란티어는 갭상도 했죠.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하지만 중간중간 익절을 하면서 가는 건데, 장기 투자라고 무작정 다 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IONQ를 매도하려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사이클의 끝이라는 곳에서는 매도를 하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빅테크들이 다시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상승을 시작한 구간부터 고점까지 반 이상이 하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증시가 안 좋아서 빅테크가 하락하면 중소형주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래서 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 사이클에는 매수 시기가 또 오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3년 정도 주식을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과거에 워크호스, 텔라덕, 중소형주가 난리가 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소형주 조심하라고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멤버십에서는 2021년 연말에 중소형주 다 던지시라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소형주 다 팔길 잘했다는 구독자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게 사이클인 겁니다. 지수들이 계속 사상체육과를 하면서 왔잖아요. 그럼 러셀도 따라가줘야 합니다. 빅테크와 중소형주에 발을 맞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빅테크가 많이 상승을 했으니 중소형주도 상승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냥 지금은 오르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오르면 텐베그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텐베거를 찾기보단 중소형주가 많이 하락해서 매수 시기가 오면 매수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정말 최악의 종목만 아니라면 수익이 나니까요. 어떠한 종목이 텐베거 주식이 되려면 정상적인 주가 흐름과 회사가 꾸준한 수익을 지속하면서 상장 후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차근차근 상승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많이 오르면 잡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낮은 주가 종목이 비정상 상승을 하면 잡주가 돼버려서 많이 올라도 내려오더라고요. AMD도 100불까지 오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AMD도 과거에는 중소형주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서 빅테크가 오를 때 못 오르고 중소형주가 오를 때 상승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했었습니다. IONQ도 언젠가는 하락 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을까요? 처음엔 기업 분석만 하다가 몇 년 주식을 해보면 주식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돼서 기업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낮은 주가의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중소형주의 사이클이 지나갈지는 알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올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매도 시기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소형주의 상승이 꽤나 길긴 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요. 트럼프는 지금 빅테크 죽이게 하는 듯한 분위기이죠. 하지만 죽지 않을 테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트럼프 첫 임기 시절에도 빅테크는 죽는다 해도 임기 시작하고 빅테크가 최고였으니까요. 트럼프는 미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거든요. 미국 기업으로 포진되어 있는 게 러셀이고요. 그래서 러셀이 빅테크와 발을 맞출 시기가 왔는데 마침 트럼프 효과를 보면서 생각보다 긴 상승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빅테크이지만 미국 회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애플. 애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주식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때문에 오르고 내립니다. 중소형주에서 나오는 상승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고 의미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이 나와서 그 주가를 지켜주면서 EPS, 캐시플로우 그리고 몇 가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그때부터 회사의 진가와 주식의 움직임도 좋게 나오는 것이지, 사이클 안에서의 호재로의 상승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 흐름이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걸 적용해 보자고요. 고가 37구간, 상승 시작은 20구간, 대략 반이 28, 29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28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횡보는 하더라도 아래에 맴돌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할 기회를 가질 것이고요. 아래에서 맴돌면 다시 20으로 하락이 가능하니 기준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을 넘으면 봐야 하는 포인트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텐베거 주식이 되는 주가 흐름 중에 하나는 사상최고가를 넘고 나서부터 사상최고가와 멀어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승이 지속되지 않아도 제한적인 하락과 지켜줘야 하는 주가가 있는 건데, 저는 그 종목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상승하고 하락해도 그 주가 부근에서 맴돌고 하락하더라도 빠르게 올라와서 그 주가에 맴도는
도는 건데 종목마다 자주 머무르는 주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ONQ는 20 밑으로 절대 하락하지 않으면 좋은 흐름일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박스 아시죠? 지금 박스 상단이고요. 좀 지켜보셨다가 매수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상 최고가에서 주가를 지켜주는지 최악은 28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지 기준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IONQ가 좋다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어느 정도 이상 주가가 상승해서 정착하게 되면 AMD처럼의 상승을 볼 수가 있으니 그때를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것들은 어떤 상황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주식과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선물, 이더리움은 스파이, QQQ 같은 것으로 보고 알트코인은 중소형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낼 때는 알트는 힘을 내지 못하고요. 지금 알트들이 올라오죠. 사이클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중소형주처럼 어느 하나 빛을 발하는 알트코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도 사이클에서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나 알트코인은 매수하는 시기와 매도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 시기가 오면 매수하고 상승 시기는 무조건 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수익을 하는 형식의 투자가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식 사이클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알트가 핫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짧게 공유드렸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주식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느 날 다 부질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잘 파악해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만 하면 된다는 투자자입니다. 누가 매수를 한다더라, 매도를 한다더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증시의 흐름, 사이클을 잘 이해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